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죠? 네, 방학때도 공부했겠지만, 지난 시간까지 경우의 수하고 뭐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확률 첫 번째, 확률의 뜻과 활용,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하는, 그지? 시행과 사건, 그거의 부분집합, 배반 사건이니, 그지? 확률 계산이라고 쭉 내려왔고, 어디까지 여기 이제 나와 있었냐면 덧셈 정리, 즉 합집합의 확률을 이러한 공식으로 구합니다.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지, 그지? 됐지? 여기에 특별한 걸로 연합권 확률까지. 까지 오케이? 됐지?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뭘 했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걸 했어. 그래서 자, 기호로 표시하는 건 자, B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지? 그래서 얘는 전체 중에 A가 일어나는 비중이 아니고 얘는 B라는 사건 중에서 A와 B가 겹치는 부분, 그 중에 차지하는 A의 부분,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기호 나오면 무조건 요거부터 쓰고 시작해야지, 그지? 자, 이걸 이제 N 대신에 뭘로 써도 됐다? P로 써도 됐다. 실제로 공식에선 P로 나왔다, 그지? 실제 계산할 때는 그냥 경우의 수처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덧셈 정리처럼 곱셈 정리로 뭐가 나왔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자, 다음과 같이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나는 확률, 즉 조건 확률 이렇게 연속한 곱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하기로 대체로 나왔는데 여러분은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3번, 4번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따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이제 바로 뭐냐? 요 특별한 상황. 요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될 때? 네. B에 있는 녀석과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을 때. 즉, B가 일어나도 똑같고, B가 일어나지 않아도 똑같고. 그지? 그럴 때, 즉,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서로가 일어나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서로 관계를 정의하자? 독립이라고 하자. 누구랑 비슷하냐면 맨 처음에 여기 얘기할 때 우리가 A와 B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정의했죠? 배반 사건.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그죠? A 사건과 B 사건의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예요. 알겠지? 그래서 분명히 B와 A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맞는데, 그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간단한 예로 내가 시행을 하는데 동전과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걸 물어볼 때 그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3의 배수가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이러지 않다. 그지? 그렇지만 얘와 얘는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다. 맞죠? 네. 그럴 때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표현한다.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로 정의 내리는 게 제일 명확하냐면 식으로 정의 내리는 게 제일 명확해요. 그지? 그래서 독립을 나타내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누구로 바꾸면? 이 녀석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즉 교집합의 확률이 뭐가 되냐? 네, 각각의 사건 A와 사건 B의 확률을 개별적으로 구해서 곱한 결과와 같으면 두 사건 A, B는 뭐하다? 독립이다. 알겠지? 그렇게 규정하기로 한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애매할 때가 있거든. 어떤 거? 시행은 주사위를 한 번 던져놓고 그 안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건을 분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그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B. 그럼 아까랑 느낌이 달라. 아까는 동전 따로 주사위 따르니까 명확하게 얘네들 별개네? 이 느낌이 왔단 말이야. 그지? 근데 방금 두 번째 얘기한 예시는 분명히 시행은 하나 같은데 그 하나의 시행의 결과에서 이걸 A 사건, 이걸 B 사건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명확한 건 명확한 거대로 계산에 쓰면 되고 명확하지 않은 건 실제로 뭘로 확인하는 거다? 공식으로 확인하는 거다. 따로따로
즉, 뭐 아까 얘기한 걸로 치면 2의 배수면서 뭐 3의 배수가 될 확률. 요거 교집합 확률 따로 구해보고. 얘는 2의 배수만 생각하는 확률 따로 구해보고. 3의 배수만 따로 확률 구해봐서 그것들의 곱이 등호를 만족하면 잘 모르겠어도 저 식을 만족하면 A, B 사건은 독립이구나. 이렇게 규정하면 된다. 알겠지? 자, 독립과 종속의 규정은 뭘로 한다? 혜민아? 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와 누가 독립입니다 라고 나오면 얘부터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뭐가 됐든지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만약에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고 독립이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다 이러면 되겠지. 그거의 용어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만들어줬다?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식과 어떤 식은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거잖아요. 이분법적이잖아. 같은 거에 반대는 모두 다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과 사건을 규정 짓는 걸 꼭 벤 다이어그램처럼 표현하면 사건 A와 사건 B는 딱 둘밖에 없어요. 둘은 독립사건이 되거나 종속사건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나타나죠. 우리 맨 처음에 여기서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언급됐던 용어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배반사건은 과연 이쪽일까? 이쪽일까? 궁금하죠? 그죠? 어느 쪽일까? 그럼 뭘로 하면 돼요? 요걸 만족할까? 요걸 만족할까?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배반사건은 교집합 확률이 뭐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 각각 A사건, B사건이 공사건인 거는 대상으로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녀석이 0일 때 해당하는 배반 사건은 어디가 더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어디가 더 어울린다. 알겠지?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왔단 말이에요. 배반 사건은 모두 중속 사건이다.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그지? 배반 사건이 아니면 독립 사건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배반 사건 아닌 거에 독립도 있지만 이 여백들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규정한 거 어렵지 않게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기술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A와 B가 모일 때 독립사건이면 독립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A하고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치? 그럼 직관적으로는 얘들도 뭐겠어요? 독립이겠지,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증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A 차집합 B의 확률은 뭐예요?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에서 뭘 빼면 돼? A 사건에서 교집합 확률을 빼면 되죠. 여기까지 왔어요? A 사건에서 겹치는 교집합 확률을 빼면 요것만 남지, 그치? 근데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걸 뭘로 쓸 수 있어요? PA 확률 곱하기 PB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랬더니 얘랑 PA가 뭐네? 공통 이수수네. 맞죠? 그럼 남는 거, 얘는 1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PB가 남았어. 1 마이너스 PB가 전형적이 뭐였어요? 여사건의 확률. 그지? 1에서 B 확률을 다 빼면 B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어라? 얘들도 각각의 확률에 뭘로 표현이 가능하네? 각각의 확률에 무슨 표현이 가능하네. 그치? 이렇게 그냥 증명할 수 있게. 알겠지? 근데 이제 한번 증명하는 걸 보여준 것 뿐이고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지? 혹시 문제가 나와서 증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다. 알겠지? 다시 한번 실전에서는 문제에서 독립입니다 라고 주면 이거부터 쓰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두 번째, 누가 독립이니 종속이니 물어보면 실은 제일 귀찮은 문제인데요. 얘 따로 구해보고 얘 따로 구해보고 얘 따로 구해봐서 이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따져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요 내용의 마지막 부분 따지기 미리 얘기하고 이제 문제 몇 개를 볼게요. 자, 네 번째가 바로 독립 시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행과 사건할 때 시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었잖아요. 그치? 그럼 독립 시행은 뭐냐? 서로 독립적인 사건들로 구성된 녀석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경우의 수 이런 거.
확률을 행하는 거.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반복이다. 즉 똑같은 일을 즉 주사위 던지기를 10번 반복한다. 동전 던지기를 3번 반복한다. 뭐 동전 던지기를 10번 반복한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왜? 동전 예를 들면 3번이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던지는 동전과 두 번째 던지는 동전과 세 번째 던지는 이 각각 서로가 각각 앞이 나올지 뒤에 나올지 서로가 별개 그죠? 얘가 앞 나온다고 얘가 좀 더 앞이 더 나온다거나 안 나온다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니까 독립 관계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독립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독립 시행으로 규정되는 녀석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문제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관심 갖는 건 이거예요. 얘 지금 동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앞 아니면 뒤인데 그지? 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러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가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몇 번일까? 요것만 지정이 되면 오케이? 그럼 몇 번? 2번 일어난다고 했으면 확률상으로는 2번 곱해주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한 번 곱해주고 이러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게 3번 중에서 언제 일어나는지는 순서가 또 정해져야 되잖아. 그치? 맞지?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뭘로 정해진다? 이렇게 조합으로 정해진다. 맞지?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이거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해요? 이항정리의 전개식에서 나온 거와 비슷하지. 그치? 이항정리에서 특별한 차수의 개수와 차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는 좀 쉬워져요. 오케이? 요거만 잘 해석하면 이따가 요거 나왔을 때 조금 더 이번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네, 왜냐면 이것도 조금씩 까다롭게 뭐 이렇게 해놓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지? 자,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귀찮은 걸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조금 귀찮을 수 있는 문제는 둘 중에 이쪽에 좀 몰려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독립인지 중속인지 판단하려면 일일이 해보고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준비한 문제가 똑같이 수특에 있는 문제랑 또 뭐 변형한 문제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2, 3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해. 근데 스텝 1 중에 한 2개, 3개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귀찮을 수 있는 거여서 그거는 먼저 보여줄게요. 그죠? 스텝 1에서 먼저 한 3개 정도 보여줄 테니까 오케이? 그걸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 2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변형 문제로 이해했는지 또 확인하고 프레임처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공을 꺼내는 걸 해요. 그죠? 그럼 얘는 각각 나올 수 있는 현상은 1부터 8까지 8가지 현상이 되겠지? 그걸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 자, 이 녀석에서 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8의 약수가 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걸 사건 A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1, 2, 4, 8 해주면 되니까. 그치? 맞지? 그리고 확률상으로 얘기하면 PA는 얼마가 돼요? 8분의 4,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맞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규정한 사건 A와 똑같이 여기서 이 8개의 공 숫자 중에 하나를 뽑는 행위를 하는 건 시행이 하나인데, 그지? 요 사건 A로 규정될 것과 뭐가 될 수 있는 독립이 될 수 있는 사건 B를 모조리 몇 개인지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잖아. 아까 동전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매번 다 뭐 해봐야 된다고? 식으로 체크해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 B, 사건 B는 뭘 만족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된다. 왜 독립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2분의 1이라고 이미 우리 구해놨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걸 할 때는
확률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로 표현하는 게 좀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확률은 뭐예요, 이거? 네. 천사건 중에서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개수. 이거지, 그지? 자, 오른쪽에 있는 이 P, B의 확률도 뭐예요? 전사건 S 중에서 네. B 사건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양쪽에 이거 딱 날려버리면 그냥 P를 누구로만 바꾸면 된다? 네, 원소의 개수 구하는 N으로만 바꾸면 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할 때 먼저 딱 보니까 B는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근데 이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될 수 없어? 분수가 될 수 없잖아. 그치? 따라서 NB는 반드시 뭐여야겠다? 짝수여야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 B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나눠서 할 거냐? 네, B가 짝수가 될 수 있는 걸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 거다. 이거 여기까지 접근되죠? 네, 여기는 지금 총 8개가 있으니까 2개부터 8개까지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맞지? 그러면 요 NB가 2라고 하는 걸 여기다 적용하면 교집합은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1개여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건 B는 몇 개나 될까라고 보면 총 B 안에는 이 8개 중에 2개를 골라내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랑? A랑 겹치는 거 하나를 넣어야 된다. 그지? 그럼 A랑 겹치는 게 하나라는 건 겹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어야 되지.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안 보여줘도 되죠? 여기 1개, 여기 1개 해야 2개 이렇게 되니까. 맞지? 따라서 요 1개는 누구 중에 고르고 1, 2, 4, 8 중에 고르고. 그죠? 요 나머지 1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누구? 네. 3, 5, 6, 7 요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총 몇 개구나? 16개구나. 이런 식으로 해간다.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다 쓸 수 없잖아. 1, 3, 1, 5, 1, 6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면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자, B가 원소가 4개 있는 사건으로 구성됐을 때. 그럼 얘는 교집합이 몇 개로 구성돼야 돼요? 2개로 돼야 되죠.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맞지? 그럼 같은 식으로 A와 B 사건 안에 자, 겹치는 거에 2개를 넣어야 되고 겹치지 않는 거에 2개를 넣어서 총 4개가 돼야겠지. 그치? 따라서 요 1, 2, 4, 8 중에 2개를 골라내고 네, 여기 있는 3, 5, 6, 7 중에 또 2개를 골라내고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몇 개? 36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나머지는 쭉 갈 수 있겠다. 자, 이때는 교집합이 몇 개요? 네, 6개의 절반이 3개, 그지? 맞지? 그러면 여기로 치면 각각 3개, 3개씩이니까 1, 2, 4, 8 중에 A랑 겹칠 수 있는 것 중에 3개. 다음 A랑 겹칠 수 없는 또 넷 중에 3개. 얘도 똑같이 4 곱하기 4에서 또 16이야. 맞지? 마지막은 어떨까요? MB가 8인 건 뭐밖에 없어? 전체밖에 없죠. 그럼 얘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딱 4개 겹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1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 더해주면 이 표본 공간 S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은 사건이 무지무지 많겠죠. 뭐 전체를 구해보라고 치면 몇 개겠어요? 문제에서는 여기 또 이런 것도 있네. 최소한 원소는 1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있네, 그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2의 몇 제곱 중에 8제곱 중에 아무것도 없는 요거 1개 뺀 255개라고 하는 거지. 그 255개 중에 몇 개만이 69개만이 A 사건과 뭘 이룰 수 있다?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모든 풀이의 출발이 뭐부터 시작이다? 이 공식부터 시작이다. 왜? 독립 주어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형이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는 괜찮죠? 자, 바로 두 번째로 가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더 귀찮아요. 네, 근데 한번 또 도전해보자.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가서 네, 변형 문제로 한번 이해됐는지 해보라고 시킬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갑니다. 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는데 이걸 몇 번 꺼내요? 네, 한 번씩 한 번씩 2번 반복해서 꺼내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한 걸 A, 두 번째 한 걸 B라고 하자. 그치? 그럼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예원아? 예원아?
A에서도 1, 2, 3, 4가 나올 수 있고 B에서도 1, 2, 3, 4가 나올 수 있으니까 총 몇 개? 4 곱하기 4? 16가지가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에요. 그죠? 그 중에 곱한 값이 4의 배수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뭔가 A 사건을 구해놓고 나면 편하잖아요. 그치? 맞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6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맞지? 여기다 혹시 써도 보일까? 보이나? 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우리 주사위 2번 할 때 막 이렇게 맨 처음에 여러분 표 그려갖고 막 이렇게 보여줬던 거 본 적 있지, 그치? 그것처럼 이렇게 아예 전 사건을 1, 2, 3, 4, 1, 2, 3, 4 해놓으면 편해. 맞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4의 배수 되는 건 금방 찾거든. 자, 그래도 순서상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사건 A에 들어가는 게 4의 배수 1 곱하기 4 가능하죠? 자, 2랑 곱할 때는 어때요? 2 곱하기 2도 되고 2 곱하기 4도 되죠? 맞지? 자, 3은요? 3 곱하기 4밖에 안 되죠? 오케이? 자, 4는 다 되죠? 맞지? 4 자체가 4의 배수니까 4 곱하기 1도 되고 4 곱하기 2도 되고 4 곱하기 3도 되고 4 곱하기 4도 되고 총 몇 개 있네요? 8개. 그치? 오케이? 자, 따라서 누구도 이 PA도 일어날 확률은 전체 16개 중에 8개인 16분의 8,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왔죠? 맞지? 아, 이건 지금 밑작업뿐이에요. 그죠? 이제 시작. 이제 그것과 뭐가 될 수 있는 독립이 될 수 있는 BM 사건에 대한 걸 구하는데 BM 사건은 도대체 뭘 모아놓은 거냐? 요 M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데 M이 정해지면 A 더하기 B의 값이 그 M의 뭐가 되는 걸? 배수가 되는 걸 모아놓은 녀석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는 그냥 한눈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 표를 그린 건 여기다가 우리가 계속 A 더하기 B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미리 써놓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2, 3, 4, 5, 3, 4, 5, 6, 4, 5, 6, 7, 5, 6, 7, 8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려고. 오케이? 그런데 그 BM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독립 나오는 뭐부터 써놓자고요? 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 BM은 뭘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 곱하기식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쓰는 거죠. 오케이?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미리 구해놓은 PA가 2분의 1이라는 걸 적용하면 그지? 아까랑 비슷한 식이 나오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양쪽의 전사건에 해당하는 걸 곱하면 확률보다는 뭘로 가자 해도 경우의 수처럼 가자. 그지? 그래서 사건의 수처럼 A 교집합 BM에 들어가는 사건의 수는 BM 단독으로 들어가는 사건의 원소의 수의 절반만큼만 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1번 문제는 직관적으로 NB가 짝수인 게 2, 4, 6, 8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났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뭘 해봐야 돼요? M에다가 자연수 2부터 8을 매칭을 시켜서 실제로 그 사건의 원소의 수가 짝수가 되는 걸 다 체크를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마이갓.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봅니다. 자, M이 2라고 할 때. 자, 뭐가 있어요? 짝수. 네, 2인 거. 2, 4, 6, 8 이렇게 되죠. 이거 해놓으니까 눈에 들어오잖아. 한 개, 세 개, 세 개, 한 개, 8개네. 가능하죠? 맞지? 오, 그러니까 N, B, 2가 8개. 됐니?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8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요 녀석은 몇 개가 돼야? 4개가 돼야만 뭘 만족하겠어요? 독립을 만족하겠죠. 그치?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M이 2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서 8까지 해야 돼서. 그죠? 스텝 1이지만 신나는 문제죠. 그래서 알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얘보다 얘가 더 귀찮고 힘들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체크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얘는 이 8개 중에 4개만 겹치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해볼까요? 자, 1 곱하기 4 됩니까? 1 곱하기 4 더해서 4 돼야 되는 건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면 요거예요. 2, 4, 4, 4 합이 2의 배수인 거. 요렇게 중에서 4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1, 4는 해당 안 되죠?
맞지? 2, 2는 해당돼요. 하나. 맞죠? 맞지? 네. 다음 2, 4 해당되나요? 2, 4 해당돼요. 그죠? 2, 4 이거 6이니까 해당돼요. 자, 그 다음 3, 4 해당되나요? 네, 3, 4 해당 안 돼요. 그죠? 오케이. 자, 4, 1 해당 안 되고요. 4, 2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 4, 4 해당되고요. 자, 색칠해 보니까 몇 개 돼요? 딱 하나, 둘, 셋, 네 개 딱 되죠. 오케이. 만족하네. 맞죠? 그러면 얘는 곱해분모를 만족하겠다. 동률을 만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M은 2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M이 3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누구의 배수를 찾아야 돼요? 3의 배수를 찾아야 되지, 그치? 3의 배수. 하나, 둘, 그 다음 6, 셋, 넷, 다섯. 몇 개예요? 3의 배수는? 3의 배수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죠. 이미 짝수가 아니죠. 그럼 더 할 필요가 없다. 아예 그냥 빠이빠이. 그치? 자, 세 번째. M이 4입니다. 자, B4. 4는 뭐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하나, 둘, 셋, 넷. 딱 되죠. 일단 4개니까. 그치? 그죠? 그럼 얘는 교집합이 몇 개 나오면? 2개만 나오면 되는 거지. 4의 절반이니까. 맞지?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그냥 우리 여기서 볼까요? 합해서 이 후보들 중에서 합해서 뭐가 되는 거? 4나 8이 되는 게 몇 개인지 밑줄 쳐보자. 자, 요거 4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 8 되죠? 딱 둘밖에 없죠? 오, 교집합 딱 2개 조건을 만족하네요. 이해됐지? 오케이. 자, 네 번째 M이 5 합시다. 자, 그러면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봐야 되죠? 그죠?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딱 4개밖에 없죠. 그죠? 그럼 얘도 겹치는 게 몇 개 나오는데? 2개 나오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이 후보 중에 더해서 5가 되는 거 몇 개인지 찾읍시다. 자, 더해서 5 되는 거 하나, 둘, 나머지는 더해서 5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기가 막히게 겹치는 게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니까 M은 5도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할 수 있겠다. 아직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M이 6이었어요. 자, 6의 배수 몇 개예요? 3개죠. 홀수개죠. 더 볼 필요가 없죠. 맞지? 자, 6, M이 7입니다. 자, 7의 배수는 기가 막히게 딱 몇 개 있어요? 이렇게 2개 있어요. 맞지? 맞지? 그러면 겹치는 거 몇 개 나와야 돼요? 1개 나와야 되는데 얘도 합쳐서 7이고 얘도 합쳐서 7이니까 몇 개가 겹쳐요? 2개가 겹쳐요. 2개가 겹치면 저 등호식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왜? 절반이 돼야만 이 등호식을 만족합니다라는 걸 미리 해놨으니까. 그래서 얘는 아직 안 되겠다. 그치? 자, 마지막 이제 M이 8 나오는데 8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8은 몇 개밖에 없어요. 애초에 1개밖에 없지. 애초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짝수가 될 수 없잖아. 그치? 맞지? 네,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 다 체크해봤더니 2, 4, 5. 힘들었다. 그치? 자, 이제 태민이가 한 3분 시간 주면 2장을 넘기면 자, 확률 변형이라고 해서 자, 똑같이 페이지를 안 바꿔서 1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1페이지의 2번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방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 6이거든요. 오케이? 자,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해됐는지.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네, 그 넘어가면 이제 쉬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배운 건 실은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립이 나오면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 이거. 그치? 맞지? 그럼 그 나머지는 이전에 다 했던 것들이야. 어떤 거? 사건이 뭔지 한번 전체를 쭉 나열해본 거고. 그치? 그 중에서 사건 A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본 거고. 그래서 12가지가 나오니까 PA를 구해봤더니 3분의 1이네. 여기다 넣고 정리한 거고. 그치? 그걸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따져서 이렇게 해준 거고. 맞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 M 2부터 10까지 쭉 2의 배수, 3의 배수 쭉 체크하면서 그 개수가 3의 배수인 것들만 후보로 모아서 이걸 만족하는지 정말 3분의 1인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2는 짝수잖아, 그치? 네, 짝수 되는 거 2의 배수 다 짝수니까 얘는 하나 건너 하나씩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죠? 절반이 18개. 오케이? 그럼 교집합이 몇 개 나오면 성립하는 거예요? 6개 나오면 성립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중에 짝수가 6개 나오는지 보자고요, 그죠? 오케이? 자, 얘는 어때요? 짝수. 얘는 어때요? 홀수, 짝수.
얼마? 네, 짝수. 또 얼마? 네, 홀수, 짝수. 몇 개밖에 안 나와요? 4개밖에 안 나오죠. 맞지? 표지법이 4개예요.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버려가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됐지? 자, 두 번째. m이 3입니다. 자,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뭐 저기 하면 여기다 숫자 쓰는 사람들 한 번에 안 되면. 자, 여기 몇 개 있고, 3의 배수 2개 있고, 6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자, 9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4개 있고, 자, 12 하나 있고. 자, 합쳐보니까 얼마 나와요? 6, 6, 12. 12도 3의 배수니까 맞죠? 그럼 교집합이 몇 개 나오면 되는 거야? 4개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실제로 4개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일단 3은 없을 거고, 맞지? 자, 뭐부터? 6부터. 6하고 9하고 12 찾으면 되지, 그지? 12는 어차피 없고요. 자, 6 있어요, 6. 오케이? 자, 요거 얼마예요? 6 합쳐서 6. 9 있어요. 맞지? 자, 요거 6 있고요. 요거 9 있고요. 딱 몇 개네? 4개네. 12에 3분의 1 딱 4개 맞네. 그래서 m이 3인 건 오케이. 이걸 찾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m이 4였다고 합시다. 자, 4의 배수가 몇 개인지 한번 쓱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8. 하나, 둘, 셋, 넷, 5. 자, 12. 얘도 딱 9개니까 돼요, 안 돼요? 되네. 오케이. 그래서 mp4도 9개니까 3의 배수 후보로 넣어주자. 그치? 자,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오면 오케이인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래서 자, 요 합이 4의 배수인 것. 즉 4, 8, 12 중에 찾아보자. 4, 8, 12 중에 찾아보자. 쭉 4, 8, 8, 8, 8. 8 있네요. 8. 자, 요것도 8이겠네요. 그죠? 맞지? 자, 요거 9니까 안 되고 4, 8, 10 없는데?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등호를 성립하지 않죠. 그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m이 5예요. 자, 5에 해당하는 녀석. 자, 체크해봤더니 5의 배수 하나, 둘, 셋, 4개 하고요. 그 다음 10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하고 얘는 애초에 탈락이죠. 7개밖에 안 되니까. 그치? 네. 오케이? 네. 필요 없고요. 자, 5번째 m이 6입니다. 자, 6의 배수 누구 있어요? 6하고 10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12 하고 딱 6개 맞네요. 맞지? 그럼 6의 배수가 몇 개 나오면 이거의 3분의 1이 2개가 나오면 오케이 되는 거죠. 6하고 12 찾는 건데 12는 없으니까 6만 찾아보자. 자, 합해서 6 되는 거 찾아봅시다. 누구 있어요? 1, 5하고 5, 2라고 딱 6이죠. 나머지는 없지 이거. 5, 6, 7, 7, 8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교집합이 딱 만족하죠? 맞지? 네, 그래서 얘도 m이 6일 때도 오케이 됩니다. 자, 7 봅시다. 7. 자, 7의 배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얘는 기가 막히게 7의 배수가 딱 6개예요. 그죠? 맞지? 그리고 후보로 가능성은 있어요. 맞지?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데 7의 배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지? 오케이? 자, 8 갑시다. 8은요, 이제 쓱 들어오니까 하나, 둘, 셋, 넷,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예 할 필요 없죠? 9도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할 필요 없죠? 10은 해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3의 배수로 10을 해보자. 자, 그럼 겹치는 게 한 개 나와야 되는데 10의 배수인 거 여기 애초에 없죠. 네, 맥시멈 해봤자 9잖아요. 얘는 교집합, 공집합 더 갈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쭉 해보니까 걸린 게 몇 개밖에 없네. 그래서 합치면 얼마? 9. 아, 그런 거야? 선생님 앞에. 나 그걸 3으로 갔어. 미안. 소리. 30분 너무 크다. 맞았습니다. 오. 야, 유일하게 맞춘 친구였네. 선생님 미안. 자, 우리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2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언급이 필요한 문제여서 6번입니다. 6번. 자, 2페이지에 6번입니다. 6번. 그러고요. 자, 공식 얘기해요. 자, AB가 독립이고 그러면 자, AB가 독립이고 라고 하는데 멈춰있지 말고 뭐부터 하자고요? 네. 뭐 어떤 식? 그죠? A. 어떤 식? 교집합의 확률은 2의
곱이다 이거. 그죠? 그리고 2단계로 그걸 여기 적용하면 얘는 그냥 뭐라고 써도 된다? PA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이 이거예요. 1번이. 알겠죠? 네. 독립 얘기가 나오면 1번으로 써놔야 돼. 무조건.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이 조건 방울도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A와 B는 확률의 값이 어떤데? 같은데, 그치? 여기다 딴 집어넣고 같은 거 곱한 게 9분의 1이니까 각각이 얼마면 돼요? 3분의 1씩이면 되죠? 제곱 끝. 오케이?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합적합 확률은 나머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네, 3분의 1 두 개 더한 거에서 9분의 1 한번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너무 쉬운 독립시행 얘기 한 개만 언급하고 이제 스텝 2로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와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자, 이 녀석이 독립시행이 적용되는 파트는 누굴 쪽일까요? 동전 3개 쪽이겠죠. 그죠? 주사위라는 건 그냥 한 개니까 그냥 이쪽 동네와 얘가 독립이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건데, 독립시행은 지금 어디다? 동전 3개에 대한 거. 자, 그럼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 공식을 적용할 때요, 이항정리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예 세팅을 할 때 이항정리처럼 하세요. 동전. 뭐 아니면 뭐예요? 앞 아니면 뒤죠. 어렵지 않죠? 확률, 각각의 확률 구할 수 있죠? 그걸 몇 번 하겠다? 3번 반복하겠다. 그치? 맞지?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은 두 가지인데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특정하게 얘기한 앞면 이런 말 들어갔잖아. 그치? 그치? 그걸 지정한 녀석의 확률을 구하는 게 실은 중요해요. 지금 어렵지 않죠? 맞지?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총 반복 3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와야 조건을 만족하니? 이거.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요 P 구하는 거랑 그래서 요거 몇 번 요거 찾아내는 거야.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뭐랑 연동시켰어요? 주사위의 눈의 수하고 연동시켰죠. 그럼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면 얘는 한 번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몇 번일까요? 나머지 2번이 뒤가 나와야겠죠. 자, 주사위의 눈이 2면 얘도 2가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한 번이겠죠.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오면 얘가 3번 앞번 다 셋 다 나오면 되겠죠. 얘는 그럼 빵번이겠지. 자, 주사위의 눈이 4는 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3개를 던지니까 맥시멈으로 앞면이 나와봤자 3번이에요. 그죠? 빵번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사위의 눈에 빵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3가지가 이걸 만족하게 되겠다. 그치? 그럼 이 3가지가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요거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죠? 자, 주사위 쪽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냥. 그치? 그럼 이제 이 녀석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을 뭘로 하자고요? 이항 정리로 하자고요. 어떤? 3C1에 일어날 확률 2분의 1의 1제곱, 일어나지 않을 2분의 1의 확률도 요 횟수만큼. 얘는 2분의 1이니까 나중에 그냥 2분의 1 세제곱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같은 식으로 얘는 주사위 눈이 2가 나온 것도 6분의 1. 얘만 3C2에 2분의 1 제곱, 2분의 1 1제곱. 그치? 자, 마지막 거 얘는 또 주사위 눈은 6분의 1, 얘는 3C3에 2분의 1의 세제곱.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공통이 많죠. 6분의 1이 다 똑같고 뒤에 나오는 거 8분의 1이 다 똑같지. 그치? 그래서 6분의 1, 8분의 1 묶어주고서 나머지 3C1, 3C2, 3C3 오케이? 됐나요? 선생님이 이걸 왜 보여줬냐? 어떤 툴을 좀 이용하자?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 이용할 때는 이항정리 느낌 나오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찾아주자. 알겠지? 그리고 뭐가 핵심인 거라고 반드시 인식하자. 얘는 전체 반복 중에 횟수를 찾아내야 공식을 쓸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전체 반복 중에 횟수를 찾아내야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를 직접 주지 않고 얘를 막 가려놓는 거예요. 뭐 좌표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어디랑 거리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누가 뭐보다 크게 해주세요. 이런 말로 다른 말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서 그러려면 횟수가 몇 번인데 이렇게 찾아내면 독립시행 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스텝 1들은 나머지 문제 풀고 변형도 풀고 클리닉 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스텝 2로 넘어갑시다. 자,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3페이지에 1번 딱 하나 정도 하고 잠깐 쉴 테니까 네 너무 풀주고 있지 말고요. 자, 가봅시다. 귀찮지만 체크해봐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자, 숫자 1, 2, 3이 적혀있는 흰 공 3개와 그죠? 네. 요거 싹 지워도 되죠? 자,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3개와 숫자 2, 3, 4가 적혀있는 자, 노란색인데 그냥 이거 검은색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6개의 공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몇 개를 꺼내는 시행을 합니다. 3개를 꺼내는 시행을 해요. 전체가 63이죠? 그랬을 때 흰 공이 2개 이상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우리 바로 PA로 가볼게요. 자, PA는 자, 6개 중에 3개 꺼내는 거에서 흰 공이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거나 흰 공 3개 거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써주면 셋 중에 2개 뽑고 얘는 셋 중에 1개 뽑고 뒤에 거는 셋 중에 모두 3개 뽑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밑에는 20이고요 위에는 9 더하기니까 10이어서 확률 얼마구나? 2분의 1 사건 A. 오케이? 자, 두 번째 사건 B는요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하는 사건. 그치? 그럼 3개 중에서 3대 0, 2대 1, 1대 2, 0대 3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흰 공과 검은 공이 모두 꺾여 있는 건 중간에 있던 녀석이죠. PB는 이것도 위에 이런 거 메모해 놓으면 좋아요.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일 수도 있고 흰 공 1개, 검은 공 2개일 수도 있죠. 그죠? 맞지? 그럼 아까 요거랑 얘는 경우가 똑같겠지. 그지? 맞죠? 그냥 3, 3, 9 쓰고 얘는 흰 공 1개, 검은 공 2개 얘도 9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20분의 18 얼마? 10분의 9 됐나요? 됐어요? 네. 자, 마지막 PC입니다. 자, PC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제일 귀찮은데요. 공에 적혀있는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사건. 자, 그럼 여태까지 색깔로 했던 녀석에서 이제 짝홀로 가야 되죠. 자, 합이 짝수인 거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홀수가 없는 거, 그죠? 맞지? 홀수는 없고 짝수만 3개 다 뽑으면 짝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짝수 몇 개 있어요? 2, 2, 4 딱 기가 막힌 3개죠? 따라서 3, 3. 자, 또 뭐 있어요? 홀수는 2개 뽑고 짝수 1개 뽑아도 그렇죠, 그죠? 맞지? 홀수 후보가 1, 3, 3 셋이니까 셋 중에 둘, 짝수는 또 셋 중에 하나니까 31. 그래서 20분의 요게 1이고 요게 또 9여서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지? 얘는 사건이 딱 그냥 명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규정된 사건 A, B, C 중에 서로 독립되고 있는 녀석을 골라보세요. 이랬어요. 그죠? 그럼 각각 이제 이 녀석에다가 뭘 체크해야 되는 거야? 네, 기억부터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인지,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인지 세 번을 따져보면 끝난다. 오케이? 자,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뭐예요? 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인데 흰 공은 2개 이상 나오면서 흰 공, 검은 공이 반드시 섞여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건 지금 요거 써놓은 거에 보면 요건 안 되죠. 요거밖에 없는 거죠. 맞지? 그죠?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나오는 게 사건 A에도 해당되고 사건 B에도 해당되죠. 그죠? 얘는 안 되지. 흰 공이 2개 이상이 아니니까. 맞지? 오케이. 그래서 A 교집합 B는 그냥 짧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냥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왔어요? 자, 그럼 갑니다. 얼마분의 63분의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는 31입니다. 딱 얼마? 20분의 9죠. 그리고 실제로 얘와 얘를 곱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20분의 9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뭘 만족하겠다? 독립을 만족하겠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자, B 교집합 C. 이게 귀찮아요. 좀 해봐요. 자, B 교집합 C는 뭐냐면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하는데 사건 C는
적힌 수의 합이 짝수여야 합니다. 오마이갓. 자, 그럼 얘는 케이스를 나눠서 여기다 얘는 직접 써서 좀 해볼게요. 자,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또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데? 합이 짝수인 걸 만드는 거예요. 맞지? 자, 요 케이스에서 자, 짝수만 3개 할 수도 있고 짝수는 1개고 홀수는 2개일 수도 있죠. 맞지? 자, 그럼 흰 공 2개에서 짝수 3개는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흰 공에 짝수가 2개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 모두 다 짝수여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 요런 건 일어날 수가 없죠. 맞지? 자, 근데 요거는 가능할 수 있죠. 짝수 하나, 홀수 2개는 됩니다. 그치? 맞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또 나눠줄 수 있어요. 얘는 흰 공에서 홀수 2개가 다 나올 수 있죠. 맞지? 그래서 1, 3 다 나오고 남은 하나의 짝수가 2가 나올 수도 있고. 맞지? 1, 3 나오고 남은 하나의 짝수가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흰 공 2개가 모두 홀수이고 나머지 노란색, 검은색이 짝수이면서 가능하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역할을 반대로. 흰 공 하나, 짝수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맞지? 그러면 흰 공에서 홀수 하나, 짝수 하나. 그러면 반드시 누구는 나와야 돼요? 2는 나와야 되지. 근데 요 나머지 흰 공은 뭐여도 되고 뭐여도 돼요?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죠. 맞지? 에헤, 됐나요? 네. 근데 자, 누구의 자, 검은색의 홀수는 나머지 홀수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검은색의 홀수는 딱 누구밖에 없어요? 네, 검은색 3 숫자밖에 없죠. 따라서 이 자리에 뭐 들어가거나 1 들어가거나 3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것도 다 써주면 그냥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온다. 여기서 4가지 나왔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또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자, 이번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는 짝수 3개도 가능하죠. 왜요? 얘 짝수 2가 나오고 남은 짝수 2, 4 모두 나오는 거 오케이. 이것도 가능하니까. 오케이. 짝수 3개는 딱 유일하게 이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자, 짝수 하나, 홀수 2개 나오는 거. 자, 그런데 이번엔 짝수 하나, 홀수 2개 나올 때 그 짝수 하나가 이 흰 공이 나와버리면 얘네는 짝수가 홀수가 2개 나올 수가 없죠. 맞지? 그래서 얘는 짝수 하나가 흰 공이면 안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떤 녀석? 자, 여기에서는 그 흰 공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홀수가 나와야 된다. 그치? 네, 그래서 얘는 뭐 아니면 뭐? 네, 1 아니면 3이 나와야 되죠. 그죠? 맞지? 그래서 뭐 하나가 나왔어요? 흰 공에 홀수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이쪽에서 나머지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누구는 나와야 되네? 3은 나와야 되네.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3이라는 홀수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홀수 하나 더 나왔으니까 이제 누구 하나 나오면 끝나요? 짝수 하나 나오면 끝나지. 그럼 얘는 각각 뭐가 나올 수 있어요? 2도 되고 4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결론적으로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죠. 여기서 4가지, 여기 5가지. 얘는 직접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63분의 얼마? 9가지 20분의 9. 똑같이 얘와 얘 곱한 게 또 어때요? 20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얘도 자, 이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어떤 녀석이에요? C 교집합 A. 자, 요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방금 니은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자,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자, 여기 있는 거 이미 한 거 갖다 써도 실은 돼요. 어떤 거?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나오면서 그 합이 짝수인 건 여기 한 거랑 똑같죠? 이해했어요? 방금 말? 그지? 여기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요 4가지는 다 일단 됩니다. 그죠? 맞지? 근데 사건 A에 해당하는 것 중에 또 누구도 있어요? 흰 공만 3개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흰 공 3개 있는 걸 쭈루룩 합치면 얼마가 돼요? 딱 6, 딱 짝수 되죠? 오케이. 그럼 딱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20분의 5, 4분의 1 이렇게. 얘도 어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도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인 이것도 된다. 자, 지금 풀 때 누구? 요 니은 할 때 이놈의 합 때문에 그런데요. 사건 C가 껴서 그것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 C는 디귿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1, 2번 풀 때도 느꼈지만 뭐가 독립시행 문제는 너무 쉽게 그냥 쭉 끝나죠. 공식으로. 네.
그거에 반해 독립이냐 종속이냐 판단하는 게 좀 그렇긴 하다. 알겠지? 이렇게 따져서 해주면 된다. 어설프게 건너가면 시간도 걸리고 문제도 틀린다. 알겠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이제 10번부터 쭉 더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수직선의 원점 P에 원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요게 딱 눈에 들어오죠. 그치? 얘는 뭐겠다? 독립 시행이겠다. 그치? 뭐 여기부터 쓸까요? 자, 근데 동전 던지기고 앞면 뒷면 얘기가 나오네. 확률도 금방 나왔네. 그죠? 맞지? 자,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메모를 할게. 근데 앞면이 나오면 뭔가 점으로 움직이죠. 자,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이런 식으로 움직인대요. 맞지? 자, 그래 놓고 그거를 몇 번 한 다음에 그 점 P의 좌표를 체크 하는데 8번 다 체크했더니 뭐가 됐대요? 양수가 됐대요. 맞지? 그죠? 근데 그럴 때 8번 다 하고 나서는 위치가 양수로 끝나는데 중간에 딱 3번째 봤을 때 보니까 얘가 다시 제자리인 원점에 있었을 확률을 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독립시행을 갖고 하는 건 맞는데 물어보는 구조 자체는 뭐가 된다?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최종 마무리의 형태인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A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맞지? 근데 그 A라고 하는 게 일어나려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졌는데 8번 동전 던지기 중에 도대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맞지?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말로.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우리는? 일단 앞면과 뒷면 중에 앞면이 많이 나와야 양수일 가능성이 높죠. 8대 0부터 시작합시다. 그래놓고 여기에 좌표를 쓰는 거예요. 좌표가 얼마예요? 8입니다. 맞지? 자, 하나 줄여서 얘가 7번 한 번 나오면 좌표가 얼마로 확 바뀔까요? 7만큼 갔다가 2만큼 후퇴하니까 5까지 줄어들죠. 그래도 양수는 맞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줄입니다. 그럼 6만큼 갔다가 4만큼 후퇴하니까 얼마예요? 좌표가 2. 여전히 양수 맞죠? 네, P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줄이면 어때요? 얘는 어떻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PA를 이미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PA의 확률은 요 세 가지. 됐습니까? 네, 그거부터 씁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독립시행 공식 쓰는 거예요. 얼마? 88에 2분의 1의 8제곱.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선생님 그냥 앞에 거 기준으로 쓸게요. 계산할 때는 81로 바꿀 거예요. 87에 2분의 1에 7제곱 2분의 1이 이건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죠. 8제곱 할게요. 자, 뒤에 건 어때요? 86에 마찬가지로 얘도 2분의 1에 8제곱. 오케이? 자, 그런 A 중에 누구? B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래요. 자, 근데 애초에 이 녀석에서는 B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죠.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건데 원점을 중간에 거칠 수가 없죠. 자, 얘는 어때요? 백하는 게 한 번 껴있죠. 어떻게 하면 x3가 0이 될까요? 3번 내에서 한 번은 후퇴하는 게 백하는 게 있으면 되겠죠. 그치? 즉 1, 2, 3회 시행 내에 이게 껴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어떻게 나눠 쓰는 것도 괜찮냐? 8번 다 하지 말고 얘를 3번 던지고 나머지 또 5번을 던질까? 이렇게 나눠 놓으면 좋아요. 그지? 그러면 그 3번 중에 누가 한 번 끼면 뒤로 가는 게 한 번 끼면 그러면 나머지 5번에서 얘는 어때요? 5번은 다 앞으로 가는 것만 있으면 되겠죠. 앞면만.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얘도 3번 중에 이거 2번이라고 나왔지만 그 둘 중에 한 번만 여기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확률을 써주면 여기서는 이제 해당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줘요? 따로따로 쓰는 거니까
3C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나머지 5번은 다 앞면만 나와야 되니까 5CO 2분의 1의 5제곱. 그 둘을 동시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똑같이 나오죠. 3C2의 2분의 1의 세제곱. 근데 얘는 남은 5번 중에서도 한 번은 뒤에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5C4의 2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렇게까지 한 거 설명 이해했어요? 이렇게만 구성해 주면 돼요. 자, 그냥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요거 한 것처럼 8번도 3번, 5번으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메모해 놓으면 훨씬 찾기 쉽다. 이해도 쉽고, 그지? 자, 이제 계산은요. 분모 분자의 2분의 1의 8제곱은 어때요? 다 공통으로 있죠. 그럼 계산할 필요 없이 다 없애버리는 거고, 남은 숫자 88 얼마? 1. 87 얼마? 8. 86은 82하고 같으니까 얼마? 28. 그죠? 그럼 얘도 남은 거 3C 곱하기 5C5 3 곱하기 1이니까 3. 자, 3C 곱하기 5C4 3 곱하기 5니까 15. 오케이? 그래서 얼마? 37분의 18가 최종 조건 확률이 되겠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지? 오, 독립시행인데 그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 구조로 물어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먼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우리 각각 개개를 구할 때 독립시행을 이용하자. 이해됐지? 자, 다음 11번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에도 독립시행인데요. 또 이거는 어떻게 숨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놈의 독립시행은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반복의 의미가 있죠, 그죠? 맞지? 자, 그 4번 던지는 것 중에서 어떨 때 자, 그 주사위의 놈이 2 이하가 나왔을 때 오케이? 그럼 2 이하는 1, 2 두 가지니까 확률상으로는 3분의 1이죠. 맞지?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갈게요. 확률 3분의 1일 때는 그 해당되는 녀석의 식을 누구로 써주라? x제곱으로 써주라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3 이상인 확률 3분의 2에 해당하는 건 식을 뭘로 써주라? 1차식인 2x로 써주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겠다? 4번 반복하겠다. 오케이? 됐나요? 이제 순서 상관없이 이 4개 중에 x제곱으로 쓰는 게 몇 번, 2x로 쓰는 게 몇 번인 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지? 그래서 만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알 확률을 구하라. 숨겨놨지만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몇 번 골라야 되는데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한눈에 나와요? 근거하고 똑딱하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 4대 빵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4번 다 x제곱으로 바꾸는 거니까 4x제곱 해놓고 거기다 얼마 더하면 돼요? 1 더하면 되죠. 1 더하면 되죠. 맞지? 얘는 어때요? x제곱이 3개, 2x가 1개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어때요? x제곱이 2개, 2x가 2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때요? x제곱이 1개, 2x가 3개, 1 되고요. 얘는 x제곱은 없고 2x만 4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이제 하나씩 탈락시킵시다. 얘는 이미 탈락이에요. 왜요? 1차 방정식이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무조건. 자, 얘는 어때요? 얘도 탈락이에요. 2차 방정식은 맞는데 허근이죠. 자, 이거 빨리 B제곱만의 4의 쉐보니까 어때요? 얘도 허근이죠. 얘는 어때요? B제곱만의 4의 쉐. 오케이, 괜찮죠? 왜? 1차나 이거 충분히 크잖아. 그치? 이것도 어때요? 충분히 크죠? B제곱만의 4의 쉐. 요 둘만 뭐가 되겠다? 서로 다른 두 식은이 되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는 미끼였을 뿐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요? 횟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실제 확률은 이걸 통해서 얻어낸 그래서 얘를 2번 고르라는 말이구나. 또는 얘를 1번 고르라는 말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4C2의 3분의 1도 제곱, 3분의 2도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밑에 거는요. 4C 1의 3분의 1은 한 번, 3분의 2는 세 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자,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이거 6이니까 이랑 약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분모는 총 몇 개예요? 3의 몇 제곱? 4제곱이죠. 그죠? 맞지? 분모를 통일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분수니까. 나머지 6 곱하기 4, 24 4 곱하기 8, 32 오케이? 그래서 얘는 81분의 얼마 나옵니다? 61. 요게 P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앞에 81 곱해줬네요. 그죠? 최종 답은 얼마? 그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갑자기 뭐 2차 방식이니 뭐니 뭐 이런 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몇 번 고를 건데 이걸 찾아내는 거죠. 알겠지? 콕 집어서 몇 번인지 모르겠으면 뭐해라? 전체를 싹 써놓고 빨리 쓰는 게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따가 변형 문제 비슷하게 그 방식대로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도 한 번 더 해보자. 스텝 2에 이제 12번입니다. 자, 앞면에는 A, 뒷면에는 B가 있는 한 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카드가 그냥 A 아니면 B가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녀석에서 자,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모이면 2번이면 뒤집고 선생님 동전 2번 던지니까 얘도 이 안에 뭐가 있네요? 독립시행이 있네요. 독립시행이 있지만 이건 간단한 구조니까 그냥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2C의 제곱이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번이라는 거 확률이 그냥 4분의 1인 거예요. 그죠? 맞지?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이나 1번은 이거의 나머지니까 그냥 얘는 얼마겠어요? 확률을 치면 4분의 3이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독립시행에 사용되는 확률은 이 동전 던지기가 아니고 저 4분의 1과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겠어요?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뒤집고 얘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맞지? 자, 이제 최종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했대요? 5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5제곱 이렇게가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뭐예요?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 A였던 게 B가 보이려면 몇 번 뒤집어야 돼요? 한 번 뒤집거나, 그지? 또는 2번, 3번 뒤집거나, 또는 4번, 5번 뒤집거나, 결국은 홀수번 뒤집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총 5번 뒤집을 수 있는 찬스 중에서 홀수번 뒤집으면 A로 놓여있던 게 이제 B가 보이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홀수번 뒤집기. 몇 번? 한 번, 4번. 그죠? 또 홀수번. 3번, 2번. 또 홀수번. 5번, 빵. 3가지밖에 없죠. 그지? 해석만 하면 됩니다. 이랬니? 나머지 이제 계산. 자, 얘 얼마? 5C1에 4분의 1의 1제곱, 4분의 3의 4제곱. 자, 얘는요, 5C3에 4분의 1의 세제곱, 4분의 3의 제곱. 자, 얘는요, 5C5에 4분의 1의 5제곱. 오케이? 그치? 그럼 싹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분모에 분모끼리만 딱 보면 4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먼저 써놓고 나머지 분자끼리 5 곱하기 81 405. 자, 가운데 거는요 10 곱하기 3의 제곱 9 90. 오케이? 자, 마지막은 요거 1밖에 없죠? 1.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그래서 얼마? 496이다. 자, 496에는 천천히 합시다. 4의 배수죠 이거. 맞지? 4의 배수 약분하면 얼마? 128. 4인데? 124인데? 어디를 사기를. 그럼 얘는 4개 남죠? 하나 줄었으니까. 근데 얘 124 또 4의 배수 아니니? 또 약분하면 얼마? 30?
1. 이번엔 상기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P는 얼마 나온다? 64분의 31. 근데 거기다 128 하니까 약분하고도 2가 남네. 답은 68. 독립시행은 물론 이제 선생님이 먼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쉽긴 하지만 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수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대로 해갖고 그냥 바로 여기로 다이렉트로 갈 생각 하지 말고 요 말을 요걸 쓰기 좋게 세팅을 해줘요. 알겠지? 그래서 몇 번 원하는지만 잘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스텝 2였고요. 자, 스텝 3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래, 스텝 3는 변형까지는 변형은 선택적으로 하라고 할 테니까, 그지?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긴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뒷페이지 4페이지에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갑시다. 자, 흰색 바탕의 앞면과 회색 바탕의 뒷면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총 6개의 카드 1, 2, 3, 4, 5, 6이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1만 지금 뒷면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얀색 앞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1대 5의 상태야, 색깔로 말하면. 까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뭘 통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나온 눈의 수의 배수는 뒤집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조금 까다롭긴 해요. 어떤 거? 누굴 뒤집일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아, 주사위에 1이 눈이 나올 때 누굴 뒤집지? 그럼 1의 배수니까 6개를 다 뒤집네. 그죠? 자, 2가 나오면 누굴 뒤집어요? 2의 배수인 2, 4, 6 이 3장을 뒤집죠. 자, 3이 나오면 누굴 뒤집어요? 3하고 6 이렇게 2장을 뒤집습니다. 그치? 맞지? 근데 이제 4, 5, 6은 어때요? 각각 배수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얘는 각각 자기 숫자 하나씩만 뒤집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네. 자, 이랬을 때 이 시행을 몇 번 하고 나서 3번 반복하고 나서 뭔가 반복했으니까 독립시행 이런 걸 느낌이지만 독립시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요? 독립시행은 뭐 하거나 뭐 하지 않거나 딱 이분법적으로 된 걸 갖고 공식을 쓸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쓴다면 얘는 케이스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3번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나온, 두 번째 나온, 세 번째 나온 그냥 주사위의 눈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사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물어본 구조가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저거 666 곱한 216은 별로 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앞면이 보이는 카드가 4개일 때 사건 A. 자, 2는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 사건 B라고 표시하면 얘는 확률을 구하라. 즉 그냥 NA분의 NB 교집합 A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치? 조금 더 여기 코멘트를 하면 이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앞면이 몇 개 보여야 된다? 4개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걸 하면서 요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걸 그냥 골라내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야 이거 666 곱한 거 216까지를 어떻게 다 체크하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요렇게 조건을 구별하면 겹치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세수가 모두 같을 때. 오케이? 세수가 모두 같을 때. 자, 그러면 세수가 모두 같은 수가 나오면 결국 뭐죠? 그 숫자에다 그 녀석에서 뒤집히는 것만 결과적으로 뒷면으로 바뀌고 끝나겠죠. 맞니?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1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을 3번 뒤집으면 그냥 한 번 뒤집은 거랑 똑같아요. 앞면 하나고 나머지 5개가 뒷면이에요. 즉 1은 3번 뒤집는 건 안 되죠. 자, 2 어때요? 2도 3번 뒤집는 거 안 돼요. 왜? 결과적으로 2, 4, 6 해갖고 총 4개가 뒷면이 나올 거니까.
오케이? 누구도 안 돼요? 3도 안 돼요. 왜? 3, 6 해갖고 총 3개가 뒷면으로 바뀔 거니까. 남은 건 누구네? 4, 5, 6이네. 이제 어때요?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4만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얘만 뒷면으로 바뀔 거니까. 나머지 1, 4를 뺀 나머지 4개가 앞면 딱 맞죠? 오, 오케이. 자, 그래서 3개가 똑같은 것 중에 누구누구가 있다? 4, 4, 4, 5, 5, 5, 6, 6, 6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다시 뭐라고요? 두 종류. 셋 중에 A, B가 같은 거 이렇게 쓰면 헷갈릴까봐, 그죠? 두 종류로만 쓸게요. 즉, 둘은 같고 하나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 같은 수는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왜? 제자리니까. 원위치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헷갈릴까봐 그냥 다 쓸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순서는 또 나중에 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순열처럼 각각 바뀌는 거니까. 똑같이 1, 1, 2여도 1, 2, 1인 것도 다른 거니까. 알겠지? 다 쓸게요 그냥. 자, 1, 1 나온 다음에 그러면 1, 1 두 번 한 건 제자리란 말이야. 저 상태 처음 세팅이에요. 그러면 흰 거를 4개 남기려면 나머지 초이스는 누구 중에 하나냐? 4, 5, 6 중에 하나야 되지. 하나만 뒤집어야 딱 검은색 2개, 흰색 4개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1, 4, 1, 1, 5, 1, 1, 6이 가능한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머지도 다 어떨까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2도 그렇고요. 3도 똑같아요. 그냥 다 써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특별한 녀석들 한 번만 뒤집었던 얘네들은 어떨까? 똑같아요. 얘네들끼리 4, 4면 4를 또 누르는 건 여기 이미 했으니까 4, 4, 5거나 4, 4, 6이거나 5, 5면 5, 4거나 5, 5, 6이거나 마지막 6, 6이면 6, 6, 4거나 6, 6, 5거나.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총 몇 개예요? 9개, 6개, 15개죠. 근데 그 15개가 뭐가 다 할 수 있다고? 순서 바꾸기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같은 것이 2개가 껴있으니까 요것들의 순서 정하는 건 3팩 나누기 2팩.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여기서 가능하다? 45가지가 가능하다. 선생님이 근데 그냥 숫자 곱하기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준 이유는 여기 2가 들어가는 걸 나중에 찾아야 되니까. 써놓으면 찾기 쉬우니까 그냥 쓴 거예요. 알겠지? 요거를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이제 제일 까다롭습니다. 세 종류를 다 쓸 때. 즉 A, B, C가 모두 다를 때. 다시 A, B, C가 모두 다를 때. 그럼 얘는 가장 영향이 큰 거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지워가야 돼요. 자, 1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서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지? 그럼 여기다가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자, 1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얘가 뭐가 됐고? 앞면이 됐고 나머지 5개가 뒷면이 됐어요. 오케이? 맞지?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눌러서 4개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누구 뒤집으면 될까? 2를 누르면 될까요? 만약 2를 누르면. 자, 2 한번 눌러봅시다. 왜냐면 순서대로 체크한다고 했으니까. 자, 2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 4, 6을 다시 동그라미로 맞췄죠. 현재 이미 4개잖아. 맞지?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 또 눌러서. 얘네는 안 되죠. 얘네들은 변화를 주죠. 4를 누르거나 5를 누르거나 6을 누르면 뭔가 변화를 주죠. 맞지? 근데 3은 어때? 3은 얘가 동그라미가 되면서 얘가 X가 되니까 4개가 유지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1, 2, 3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체크 1, 3으로 가고. 자, 1, 3에서 이제 될까? 이거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1 누르면 이겁니다. 자, 3 눌러볼게요. 3 누르면 어떻게 돼요? 3하고 6하고가 뒤집혔죠. 자, 현재 3개예요. 3대 3이에요. 누구 뒤집으면 돼요? 4도 되고 5도 되죠. 오케이. 1, 3, 4도 되고
1, 3, 5도 되네. 이렇게 한눈에 보이죠? 오케이? 그럼 3 누르면서 하는 거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또 누구 합시다. 자, 1, 4, 이건 어떨까요? 3까지는 한 번에 두 개의 영향을 주는데 이제 1, 4, 5는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4, 5, 4, 6 뭐 두 개를 다 뒤집어 봤자 3개밖에 맥시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 들어가는 건 이 세 가지가 끝이다. 오케이? 자, 이제 2로 갑시다. 자, 2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뒷면이었고요. 2를 누르면 앞면이었던 게 뒷면으로 바뀌고 3은 그대로 앞면이고 뒷면으로 바뀌고 6도 뒷면이에요. 그치? 여기까지 됐나요? 2, 4, 6 오케이? 자, 그 다음 숫자 생각해보세요. 3 생각하면 어때요? 자, 3을 누르면 뭐가 됩니다? 얘도 또 뒷면이 되고 얘만 앞면이 되죠. 3이 껴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치? 2를 누른 다음에는 3은 절대로 안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할까? 4개로 만들어야 돼. 한 번에 딱 하나씩 뒤집으면 되죠. 누구를? 4와 6을. 눈에 보여요? 오, 그래서 2, 4, 6 이렇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제일 까다로워요. 왜? 얘처럼 뭔가 막 규칙으로 막 이렇게 뭐가 뒤집으니까 원위치고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몇 가지 있을까요? 자, 서로 다른 4가지인데 각각 얘네들의 순서는 3팩. 그러니까 얼마? 4, 6에 24.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최종 답입니다. 자, 앞면이 4개 나오는 건 저 위에 3가지부터 시작해서 이거 45가지, 이거 몇 가지? 24가지까지 나와요. 오케이? 그 중에 누가 한 번이라도 낀 거? 2가 한 번이라도 낀 걸 찾으면 되죠. 자, 여기는 2가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여기 2는 여기 껴있죠. 하나, 둘, 3번. 나머지 2 없어요. 근데 요거는 셋이 아니라 실제로 순서도 곱해줘야 되니까 몇이에요? 9번이 되는 거죠. 3, 3. 이해됐어요? 자, 여기로 넘어갑시다. 요 중에 2 껴있는 거 있어요? 요거 있죠. 1, 2, 3 할 때 2. 2, 4, 6 할 때 2 껴있죠. 오케이? 요 두 가지는 또 똑같이 뭘 해줘야 되니까 순서 3팩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됐어요? 자, 분모 싹 더해 봅시다. 얼마? 48, 72분의. 자, 요거는 얼마? 3, 3은 9, 6이 12, 21. 자, 3 한번 약분하면 24분의 7입니다. 좀 까다롭죠, 그죠? 오케이. 까다로운. 됐습니까? 표정이 좋아지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스텝 3 두 번째 문제였던 14번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에헤이, 막 쓰러지고 이런 거 아니죠? 자, 요거는요. 자,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실은 그 어떤 문제보다 쉬워요. 네, 어렵게 푸는 것도 설명해 줄까요? 싫죠? 쉽게 하는 것만 딱 설명하고 빨리 딱 정리할게요. 자, 요건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출발 자체는 이런 거예요. 3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자, 앞면 아니면 뒷면이겠죠? 그지? 각각 확률이 2분의 1일 거고요. 그러면 그걸 각각 A, B라고 하는데 A가 B보다 크면 직접 써보면 3대 0, 2대 1, 1대 2, 0대 3 이런 건데 이 두 가지가 지금 A가 B보다 큰 상황이죠. 그지? 그럼 A가 B보다 크면 얼마만큼 이동시키래요? A 빼기 B만큼. 양의 방향. 맞지?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 자, B가 더 크면 요 아래쪽입니다. 얘를 음의 방향으로 다시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래요? 둘의 차만큼. 얼마만큼 이동하래요? 둘의 차만큼. 오케이? 됐어요? 봤어요? 그러한 시행을 몇 번 하겠다? 4번 하겠다. 그죠?
그래서 최종 위치가 2가 되는 걸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문제까지 이해했죠? 그런데요, 이거 잘 보세요. 얘가 말한 대로의 규칙을 다시 설정해 볼게요. 그냥 앞으로 가면 1 더해주고 뒤로 가면 1 빼주면 어떨까? 그럼 3 빼기 나오죠? 이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하면 나오죠?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2하면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오죠? 이 어렵게 쓴 말이 그냥 이걸로 다 설명이 돼요. 그지? 그러면 얘는 3번씩 하는 걸 몇 번 반복하는 거니까 4번 반복하니까 총 몇 번? 12번. 근데 앞이 나오면 플러스 1, 뒤가 나오면 마이너스 1. 오케이? 근데 그 좌표가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는 걸 찾아. 그럼 얘와 얘 횟수 차이가 몇 번 나오는데요? 2번 나오면 되죠. 그치? 그럼 12번 중에서 2번을 빼면 10번인데 그 나머지 10번 반반 나눠 가져야 제자리겠지. 그치? 최종 7번, 5번 끝나.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4번 반복해서 막 중간중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한 번에 몰아서 12번 반복하는 걸로 바꿔 해석할 수 있다. 왜? 요 규칙이 요 말로 그냥 한 방에 설명이 돼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딱 요 한 케이스 횟수만 찾으면 끝나. 그래서 답이 12C 7 2분의 1에 7제곱 2분의 1에 5제곱 끝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12C 7, 12C 5인데요. 12, 11, 10, 9, 8. 자, 5, 4, 3, 2, 1. 밑에는 2를 12번. 자, 여기서 지워질 거. 4, 3, 12. 5, 2, 10. 자, 나머지 요 숫자들 중에 짝수 얘밖에 없죠. 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지우면 이 몇 개 남아요? 9개. 그래서 답은 512 중에 위에 있는 홀수는 99. 이런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원래는 막 이거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니고 구조를 따지면 얘를 분석을 하면 뭔가 한 번 하고 나면 얘가 되는 사건을 A, 얘가 되는 사건을 B, 얘가 되는 사건을 C, 얘가 되는 사건을 D. 그지? 그럼 4번 했을 때 이 녀석이 뭐가 나오려면 좌표가 2가 되려면 A 한 번, B 한 번 나오고 B가 2번 나올 때 뭐 B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막 여러 개 순열로 하는 것도 똑같이 답은 이걸로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으로 바뀌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제일 쉽다. 이해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립 시행에 관련된 거 요 만든 포인트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뭘 하냐면 스텝 1에 있는 문제, 그 첫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그죠? 4페이지까지 있는 기본 문제를 스텝 1까지 싹 풀어보세요. 거기 끝나고 나면 뭘로 넘어가서 변형 문제로 넘어가서 스텝 2랑 또 스텝 1이랑 해보고. 알겠지? 중간중간 걸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래서 요 프린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나누는 그거 좀 들어갈게요. 알겠지? 오케이. 그게 좀 빨리 설명이 들어가야 여러분들 좀 빨리 끝나니까 한 시간을 30분 정도 일단 줄게요. 이제 다 풀어보라고. 자, 우리 한 30분 뒤에 다시 체크합니다. 일단은 한 번 이상 써야 돼요. 그지? 두 번째, 같은 문자를 사변속으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런 문자가 총 몇 개가 나올까? 이거 세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의 수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뭔가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아주 그냥 공식 쓰는 그냥 뭐 중복 순열 뭐 이거나 뭐 중복 조합이거나 이렇게 끝나면 제일 쉬운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그 기준으로 둘 중에 뭐 종류가 좀 적으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필수적인 건 그걸 만족하면서 겹치지 않아야 되고 빼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A를 한 번 이상 나열한다? 그러면 A를 한 번 쓸 때, 두 번 쓸 때, 세 번 쓸 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다. 그지? 그럼 그 문자열은 절대로 겹칠 수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A를 한 번만 쓸 때.
두 번째는 A를 두 번 쓸 때, 세 번째는 A를 세 번 쓸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A를 네 번 쓸 때는 왜 안 했을까? A를 네 번 쓰면 무조건 4연속이잖아, 그치? 3연속 이상 안 된다 그랬는데 4연속이니까 아예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그래서 레벨 3에 들어간 건데, 우리 보통 A를 한 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하나니까 4 곱하기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얘는 틀리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찬찬히 돌다리 두드리듯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A가 첫 번째 오고 나머지 채울 때, 나머지 채울 때, 세 번째 오고 채울 때, 마지막에 이가 어때요? 그지? 그러면 얘는 나머지 B, C, D로 나열할 때 3연속이 가능하죠. 그걸 조심하면서 세워야 돼요. 근데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애초에 3연속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위에 거는요. 여기 세 자리를 채우는 건 중복 순열이에요. 올 수 있는 게 B, C, D 네 종류, 네 종류, 네 종류예요. 그죠? 그지? 근데 얘는 제외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어떤 거? B만 4개 오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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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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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E 네 가지를 제외시켜줘야 되죠. 오케이? 근데 둘째 줄과 셋째 줄에 있는 건 똑같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뺄 게 없어요. 어차피 3연속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니까. 밑에도 똑같이. 마지막 거 3연속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에이, 이렇게만 하면 이 안에는 3연속도 포함돼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빼내야 되죠. 몇 개? 네, 얘도 빼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해주면 4의 세제곱을 몇 번 더하니까? 4번 더하니까 4의 4제곱 빼기 얼마? 8. 자, 요거 산수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냅둘게요 일단. 자, 두 번 채우는 거 합시다. 여러분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A가 차지하면 어차피 3연속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땡큐. 그래서 얘는요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4C2로 해주세요. 이게 A의 위치 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남은 두 자리만 누구만 채우면 돼요? B, C, D로 채우면 되죠. 4 곱하기. 그래서 4C는 6이고 얘네들은 16이니까 96까지가 나와요. 오케이? 자, 마지막 것도 조심해야 돼요. 원래 이것도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채우는 건 4C3이죠. 그지? 근데 그 4C3에서 뭐는 안 돼요? 네, 맨 끝자리만 비워놓는 A 이건 어차피 안 되죠. 그지? 요 자리를 비워놓는 A는 가능하죠. 요 자리를 비워놓는 A, B고 A도 가능하고, 그지? 누구도 안 돼요? 첫 자리를 비우는 이것도 어차피 안 되죠. 그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요 자리 채우는 거 4가지. 요 자리 채우는 거 4가지. 합쳐서 8가지. 오케이? 네, 빠진 거 없고 겹치는 거 없으니까 이제 얘들을 더해주면 돼. 우와, 땡큐다. 이거 치워지네. 그지? 그래서 뭐만 256하고 누구하고 90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죠? 네. 치고는 괜찮죠? 오케이? 여기 더하면 다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7번입니다. 자, 27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만든 녀석이죠. 뭐? 길찾기니까, 그지? 맞지? 네, 그 길찾기에서 추정거리라고 했는데 이상한 규칙이 나왔어요. 어떤 규칙이에요? 어떤 PQ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데 PQ를 지난다면 이래야만 한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경로는 몇 개나 될 거냐 이거죠. 오케이? 맞지? 즉 P를 지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Q를 지날 때 이동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PQ를 모두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PQ를 아예 지나지 않는 길 하나, P를 지나는 길 하나, Q를 지나는 방법 하나,
PQ 모두 지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에서. 그럼 전체라는 건 PQ를 지나는 것도 있고 안 지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 규칙을 어기는 것들만 빼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빼내는 걸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전체라고 하는 건 자, P를 지나든 Q를 지나든 상관없는 전체라는 건 전체 가로 길이 5개, 세로 길이 3개인데 합치면 8개니까 총 56가지가 있다. 그지? 그 56가지 중에서 PQ를 지나면서 이 규칙을 어기는 걸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네. 첫 번째, P를 지나면서 어기는 거. 근데 P를 지나는 방법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둘을 나눠서 해야 돼요. 첫 번째, P를 지나면서 여기를 타려면 A에서 무조건 직진해야 되죠.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지? 근데 P를 지나면서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규칙을 어기려면 바꿔야 되죠. 그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네, 한 가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따라왔어요? 두 번째, 노란색으로 규칙을 어기는 거 할게요. 자, 여기를 타려면 A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죠.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짧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얘도 규칙을 어기는 건 직진하지 말고 이동 방향을 바꿔도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길까지 들어가는 건 그냥 똑같이 줄 찾으면 되지, 그치? 가로 3개, 위에 하나니까 4팩 나누기 3팩 4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P점을 지나면서 저 규칙을 어기는 방법이 9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어요? 두 번째, Q점을 지나면서 규칙을 어기는 거. 이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6건 같이. 자, 그러면 Q점을 지나는 방법도 요 길이 있고 요 길이 있어요. 자, 요 길을 오려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죠. 이건 몇 가지? 4팩을 2팩 2팩 나누니까 6 바로 할게요. 6. 자, 그럼 이번에 규칙은 뭐냐면 반드시 바꿔야 된대요. 그죠? 그럼 그 규칙 어기는 건 바꾸지 않고 직진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나머지 가는 길 몇 가지? 2가지.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런 쪽으로 가는 거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 4가지. 이해됐어요? 4가지 된 거? 네. 자, 그 다음 이 녀석이 규칙을 어기는 건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걸 바꾸지 않고 이렇게 가면 규칙 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진하니까 4가지. 오케이? 근데 지금 선생님은 각각 P 기준에서 Q 기준에서 구했는데 이걸 합쳐서 25개를 빼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게 도리도리예요? 뭘 보정해줘야 돼요? PQ 동시에 지라는 게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죠. 너무 많이 빼면 안 돼. 겹치는 걸 따로 구해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P와 Q를 모두 어기는 걸 또 구해봐요. 오케이? 그래서 P부터 출발합니다. 자, 아까 이거랑 나눠져 있죠? 그지? P의 규칙도 어기고 Q의 규칙도 어기는 거예요. 그죠? 맞지? 바나나야, 바나나. 자, P를 거치려면 이렇게 해서 규칙 어겨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Q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겹칠 수가 없어요. 맞지? 노란색입니다. 자, A에서 여기로 가는 거 2가지. 자, P를 거치면서 규칙 어기는 거 이렇게 왔습니다. 그지? 오케이?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Q의 규칙도 어기려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걸 바꾸지 않고 직진하면 되죠. 맞지? 그럼 남은 거 몇 개? 그지? 이미 끝났어요. P를 거치는 거 2가지 용도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아까 Q 할 때 이거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죠. 요것만 하는 거 Q만 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4가지는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6건으로 이동작은 35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어요. 직접 구하는 걸 해줘요? 싫어요? 한번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할래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변형 문제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쭉 넘어가서 53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합하고 이항 정리 파트인데요. 자, 이것도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페이지에 53번이에요.
자, 15페이지 53번은 자, 왜 이제 선생님이 중복조합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자, 네 종류가 있는데 이걸 네, 합쳐서 뭐가 되는 뭐 어떤 한 자리 홀수, 뭐 9가 되는 뭐 7이 되는 이런 거 구할 때 우리 뭐예요? 이거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중복조합을 해결했었죠. 그죠? 그렇게 이유인데 숫자가 딱 픽스가 안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해주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녀석을 만족시키면서 겹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한번 식을 세워보자. 자, A는 홀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인 A는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요? 1부터 시작하면 되죠. A가 1일 때. 자, 그러면 그 A 포함해서 B, C, D를 합친 게 한 자리의 홀수라고 했으니까 B, C, D는 반드시 짝수여야겠죠? 맞지? 왜? 얘 홀수니까 얘가 짝수가 돼야 합쳐서 최종 홀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B, C, D는 자연수니까 B, C, D는 미니멈 얼마부터 시작? 3부터 시작이긴 한데 3은 홀수니까 그 다음이 그렇죠. 4부터 시작이에요. 오케이? 그럼 A가 1일 때 이것도 되고요. B, C, D는 또 뭐도 될까요? 그 다음 짝수인 6도 되죠. B, C, D는 또 뭐까지 될까요? 8까지 가능해요. 왜 이렇게 합치면 9니까. 근데 10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케이? 이거 각각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A가 그 다음 홀수인 3이면 B, C, D는 같은 식으로 4, B, C, D는 6까지만 되죠. 합치면 9 끝났어요. 자, 마지막 A가 5가 되면요. B, C, D는 4 하면 이미 딱 9. 한계선에 닿죠. 그럼 A가 7은 갈 필요가 없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딱 세팅한 다음부터는 케이스 세팅한 다음에 공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서로 다른 세 종류로 총 넷을 사야 되는데 자연수니까 하나씩은 기본값으로 사야 돼. 그럼 몇 개만 더 사면 돼? 한 개만 더 사면 4개가 되죠. 3H1 얘는요? 한 개씩 사고 몇 개 더 사면 돼요? 3개 더 사야 되니까 3H3 얘는 한 개씩 사고 몇 개 더 사면 8개가 돼요? 5개 3H5 이해했어요? 자, 같은 식이니까 얘는 그냥 이거 하면 되겠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 그래서 요 6개를 싹 더하면 되는데 3H1은 그냥 같은 값이니까 네, 3개 곱하기 3H1 3C로 바꿔서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3H3은 바꾸면 뭐가 돼요? 2개 있는데 얘는 5C3이죠? 또는 5C2해도 되고 그래서 몇 개? 20개. 그지? 됐나요? 자, 3H5는요? 3H5는 혼자인데 3H5는 바뀌면 뭐가 돼요? 7C5 또는 7C2가 되죠? 21 합치면 딱 얼마? 50 딱 떨어집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케이스 그리고 나누고 나서 딱 공식 쓰기 좋은 것까지 세팅하는 거 그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일일이 세는 거 아니면 공식 써야 돼. 중복조합 됐나요? 자, 뒤쪽에 가면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55번. 자, 요거까지 가봅니다. 넘겨도 돼요. 자, 55번은 우리 좀 전에 뭘 했으니까 독립시행을 했으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률을 가지고 만든 게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항과 항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거 이항 정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네, 이걸 찾기 위해서 실은 핵심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 n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맞지? 자, 근데 그 n을 어떻게 숨겨놨냐? 다음과 같은 말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몇 번 택해야 도대체 이게 나올지 모르잖아. 얘가 미지수인 상태니까. 그래서 요것도 미지수로 쓰긴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R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몇 번이겠어요? n-R번 선택하는 거겠죠? 자, 요렇게 선택해서 나오는 차수를 둘 중에 얘로 할게요. 작은 거 기준으로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나온 차수가 x7제곱이라고 해볼게요. 맞지? 그러면 실제로 누구를 x10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한 번 더 고르면 되고 얘는 한 번 덜 고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2차는 늘었고 약분하는 건 한 번 줄였으니까 자연스럽게 x10 나와요. 얘는 또 세울 필요 없어요.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따가 개수가 필요하긴 하니까 이렇게 써놓긴 할게요. 자, 일단 요거 가지고 7제곱합니다. 앞에 개수는 무시하고 문자만 갖고 할게요. 차수만 갖고 할 거니까. 자, x제곱은 r번, x분의 1은 n-r번. 이걸 지수법칙으로 바꾸면 x는 3r 빼기 n. 그지? 그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7차. 오케이? 3r 빼기 n이 7이 나오면 돼요. 다시. 아니, 선생님 지금 개수만 한다 그랬지. 차수, x 문자만, 차수만 따진다고 그랬지. 개수는 이따 할 거라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7차만 하려고 요 앞에 숫자 2하고 마이너스를 지금 무시한 거예요. 문자인 x만 갖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요런 거 다 데리고 가고 앞에 조합도 붙이고, 자, 10의 개수와 7의 개수야. 이걸로 10을 하나 더 만듭시다. 그지? 자, 그러면 x7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제 이거 다 포함입니다. ncr. 그지? 2의 뭐제곱? r제곱. 이번엔 문자 무시할게요. 어차피 차수 맞춰놨으니까. 그 다음 요거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의 n-r제곱. 여기까지 왔어요? 어차피 x7제곱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걸로 갑니다. x10제곱의 개수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자, 2는 r 플러스 1번, 마이너스 1은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번. 근데 이 둘의 합이보다 0이다. 오케이? 이걸 통해서 얘처럼 뭔가 식을 하나 얻으면 연립해갖고 n도 알 수 있고 r도 알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n을 찾으면 최종 답으로 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주목해서 먼저 제거해버릴 거. 구호부터 잘 정리합시다. 자,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를 곱한 횟수가 한 번 차이 나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 그 말은 얘네 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죠. 그냥 그럼 없애버리면서 양쪽으로 그냥 절대값은 같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그지? 그래서 NCR 곱하기 2의 R제곱하고 그냥 NCR 플러스 1에 2의 R 플러스 1제곱이 각각이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케이? 얘네들이 앞에가 부호가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니까 이 둘이 뭐여야 돼? 같은 숫자가 지워져서 연결될 거예요.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도 그렇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도 그렇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지워질 건 2 곱한 횟수는 지우고 나면 오른쪽에 2 하나 남죠? 자, 그 다음 이 조합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1학년 때 조합 배울 때 이거 팩토리얼로 바꾸는 거 배웠죠? 그러면 얘가 다음 식처럼 만들 수 있어요.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자, 노란색은요, n 팩토리얼 뒤에 있는 r 더하기 1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빼기 1 팩토리얼. 얘는 곱하기 2가 하나 더 있죠? 그지? 자, 그러면 n팩 싹 지워지고. 자, r팩하고 노란색 r 더하기 1팩 중에는 누가 더 많이 곱한 거예요? 오른쪽. 그지? 오른쪽. 그래서 얘는 다 지워지고 오른쪽에 누가 남습니다? 노란색 r 더하기 1이 남습니다. 오케이? 자, n-r팩과 n-r 빼기 1팩 얘가 한 개 더 뺀 거니까 얘가 작은 거예요. 두 개 약분하면 요쪽에 n 빼기 r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얘는 다 처리했으니까 1 남고요. 얘는 요 2가 남아있으니까 2. 오케이? 자, 헷갈려서 곱해주면 얼마? 네. 2n 빼기 2r은 r 더하기 1. 오케이? 됐어요? 요거 r 넘겨보니까 3r 나오죠? 여기도 3r이 보이죠? 그래서 3r 기준으로 정리하면 3r은 2n-1. 얘도요, 3r은 n 플러스 7. 요 둘이 같구나. 알 수 있죠. n이 얼마 나와요? 8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굳이 r을 찾을 필요 없어요. r은 그냥 얘를 찾기 위한 매개였을 뿐이야. 우리가 지금 n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거 8번 고르는 거에서
x제곱분의 1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쪽을 많이 골라야겠죠. 찍어보세요. 몇 번 고를까? 2번, 6번? 자, 2번 고르면 4제곱 되고 6번 고르면 6번 나누니까 딱 2번 남네요. 그죠? 딱 되네. 그지? 틀리면 한두 개씩 조절하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바로 갑시다. 얼마? 8 컨비네이션 2에 2에 몇 제곱? 네, 제곱.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6제곱. 어차피 우리 이건 문자를 맞춰놨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고? 28. 얘는 얼마? 4.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생략. 그래서 곱한 거 얼마? 112. 우리는 개수만 쓰면 되니까 112만 쓰면 됩니다. 이 함수. 알겠지? 그러니까 독립시행도 똑같이 전체 횟수 중에 얘를 각각 몇 번씩 고를 거냐를 찾는 게 핵심인 것처럼 이 항목도 똑같다. 따라오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레벨 3고 나머지들은 스텝 1, 스텝 2에서 했던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칠판 설명을 하고요. 네.